대학생들의 팟캐스트 더 뮤지엄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호스트 엄지호입니다. 정예종 게스트와 함께한 시즌2 첫 번째 에피소드의 주제는 군대, 그리고 카투사들의 삶입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다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왜 방금 다시 시작했냐고 말을 했냐면은 오늘이 시즌 2 대망의 오프닝 에피소드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보고 적용을 해봤는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당황하셨나요?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반갑습니다. 아무튼 네, 반갑습니다. 시즌 2 첫 번째 오프닝 게스트가 된 기분이 어떠냐고 여쭤보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는 걸로 하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네. 그냥 이제 와서 그냥 즐기다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시즌 2 첫 번째 게스트 이런 영광을 주셔서 많이 부담스럽네요. 이제 시행착오까지 겪고. 네. 사실 시즌 2가 시작된 것도 모르셨죠? 그렇죠. 오늘 알았죠, 저도. 그렇죠. 사실 제가 좀 게으른 관리자여가지고 공지를 어제 때렸어요. 공지를 다 이제부터 쉽니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다 쉬고 나서 저 잘 쉬었습니다. 참고로 저 잘 쉬었습니다. 기다리셨죠? 그리고 이제부터 시즌제예요. 이제부터 시즌제입니다 이렇게 공지를 해버렸어요. 진작에 섭외는 예전에 했잖아요. 그렇죠. 시험 기간 전부터 연락을 드렸었는데 근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정 씨는 감사합니다. 네, 시즌 2의 오프닝 게스트가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여느 게스트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종 씨 역시 더 뮤지엄의 열혈 팬이시잖아요. 네. 열심히 보고 있죠. 네, 정말 예종 씨가 에피소드 올라갈 때마다 과제하면서 듣고 피드백을 되게 열심히 주세요. 그리고 되게 적극적으로 한번 여쭤보시더라고요. 게스트 신청은 어떻게 하냐고. 나오고 싶었는데 이걸 약간 섭외가 들어와야만 나올 수 있나 해서 물어봤는데 그냥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 그 얘기 듣고 당연하지 이러면서 바로 날짜 잡고 어찌 보면 제목이나 타이틀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주제가 이제 예종 씨가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언제 입대시죠? 이제 딱 2주 남아서 20일 날 입대합니다. 다다음 주 월요일. 이게 진짜 특별한 거거든요. 이 얘기만 들어도 예종 씨가 더 뮤지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입대가 2주 남은 이제 너무나도 이제 몸값이 비싼 분을 데리고 오늘 이제 1부, 2부에 나눠서 1부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군대에 대한 얘기, 그리고 2부에서는 이제 또 특별하게 군대를 뭘로 가시죠? 전 카투사로 갑니다. 네, 카투 들으셨죠? 카투사로 갑니다. 근데 또 카투사로 다녀온 사람이 누구다? 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청 소수의 남자분들이지만 아니면은 카투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카투사에 대한 다양한 사실들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가려보는 또 이제 예종 씨에 대한 선행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군대를 선행학습. 선행학습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즌 2는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제가 아직 공지를 안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공지를 올릴 때쯤이면은 이제 예종 씨가 사회에 계시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리 몇 가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시즌제로 운영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각 시즌마다 테마가 있을 거예요. 시즌 2 예를 들어서 뭐 많은 TV 프로그램들이 뭐뭐뭐뭐 시즌 2 그리고 부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더 지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더 지니어스 시즌 2 뭐 룰 브레이커 이런 식으로 테마가 붙잖아요. 그래서 더 뮤지엄 시즌 2에도 이제 테마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위한 조언이 테마예요. 근데 첫 번째 군대. 그렇죠. 첫 번째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첫 번째 에피소드가 군대가 됐는데 사실 군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대학생의 한 절반 정도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 에피소드. 대학생들에게 주는 조언이라는 테마로 시작한 8개 에피소드 중에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예종 씨와 함께하는 군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즌이 얼마나 긴지 이런 거 다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하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 시즌 끝내고? 아니에요. 아, 지난 시즌이 아무도 시즌 1인지 몰랐던 시즌 1이 8에피소드로 끝났잖아요. 근데 8이라는 숫자가 좀 깔끔하게 떨어지기도 하고 쉬는 시간이랑 학기나 이런 1년에 몇 시즌을 할지를 고려를 했을 때 횟수가 8에피소드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딱 2달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어느 정도 분량이 있는 이야기를 풀어가기에 적당한 숫자가 8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시즌 2도 8개 에피소드로 제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약간 몇 개 정해져 있나요? 당연하죠. 기대되네요. 훈련소 갔다 오시면은 이제 그 핸드폰 받고 이러면은 다 에피소드 들어볼 수 있으실 테니까 그때쯤이면 이제 시즌 2가 끝나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카투사의 훈련소 기간은 몇 주다? 8주다. 그 논산 훈련소 플러스 한 개 네, 맞아요. 합쳐서. 네네네. 오케이. 논산 훈련소가 5주고요. 카투사가 3주인데 이것도 이제 이따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굉장히 절묘하죠. 딱 8주인데 이제 에피소드가 8주치가 남아있다. 그러면은 지난 시즌과 다르게 자기소개서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물론 이미 잠깐 이야기하긴 했지만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또 이제 군대에 대한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연세대학교 18.5학번 그 물리학과 전공하고 있는 정예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종강을 언제 하셨나요? 저는 저번 주 목요일 7월 2일 그때 종강했습니다. 진짜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월요일이니까. 실례가 아니라면 지금 기분이 어떤지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종강을 늦게 해가지고 또 이번 학기가 원래 코로나 때문에 다 싸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무지 힘들었고 그래서 종강할 때까지는 군대를 간다 내가 이번 달 군대를 간다는 걸 그냥 잊어버리고 자 공부하고 과제하고 시험 보고 해서 실감이 안 났고 지금은 약간 실감이 나는 거는 원래 이제 종강할 때쯤에 방학 계획을 세우는데 방학이 없으니까 계획 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딱 이제 숙소에 가면 그러니까 지내는 곳에 가면은 할 게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뭘 해야겠다 이런 거 내일 뭐 해야지 이런데 그냥 내일은 누구 만나지 뭐 이런 생각밖에 안 해서 약간 현타 온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좀 이런 느낌?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보통은 이제 군대 생각하느라 시험에 집중을 못 하는데 시험 치느라 몇 학년 몇 학기 끝나신 거죠? 지금 이번에 2학년 2학기 마쳤습니다. 2학년 2학기. 저랑 신기하게 되게 똑같아요. 물론 이제 저는 직전 학기 휴학하긴 했지만 저는 16학번이어서 첫 2년을 끝내고 휴학하고 딱 7월에 들어갔거든요. 신기한 걸 알려드리자면 저도 딱 7월 입대였어요. 네. 7월 입대였는데 저 오늘 목표는 너무 이제 꼰대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싶은데 군대 텀 같은 거를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평소에는 군대 용어가 나오면은 약간 하고 입을 막은 다음에 최대한 군대를 갔다 오시지 않은 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로 골라서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어찌 보면 이제 예정 씨를 위한 에피소드이기도 하니까 사실 몰라도 되거든요. 가서 배우면 돼요. 근데 뭐 선행학습 하면은 뭐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괜찮죠? 전 좋아요. 네. 이거를 아들 군번이라고 해요. 군번은 대충 학번이랑 비교하면은 군번이 무슨 뜻인지는 감이 오시죠? 그것도 1년 단위로 그냥 있는 건가요? 1년 단위라기보다는 이제 16학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는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니까 16 다음에 17인 거고 군대는 매달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달에다가 군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6년도 7월 군번인 거죠. 학번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너 학번 뭐야? 이러면 2016 1990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던 것처럼
이제 군대를 가시면은 너 군번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2018, 17 뭐 이렇게 말을 하시게 될 거예요. 똑같은 번호를 부여받는데 그 번호가 2020, 07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학번도 막 뻔선배 이런 학번에서 파생된 단어가 많듯이 네. 군번에서도 파생된 단어 중에 하나가 아들 군번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어떤 뜻인지? 그러면 2018년도 7월인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건 아들? 그쵸. 맞아요. 바로 이해하셨는데 아들 군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딱 1년이 차이 나는 사람을 아들 군번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왜 이 아들 군번이 특별하냐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7월에 입대한 친구들이 제 아들 군번이라고 말을 했는데 군 생활을 1년을 했다는 뜻은 군대에 많은 사이클들이 1년을 주기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입대한 지 1년이 지났다는 뜻은 할 걸 대부분 해봤다는 뜻이에요. 여름에 힘든 훈련 다 해봤고 겨울에 뭐 혹한기 해봤고 뭐 가을에 있는 대규모 훈련 참여해봤고 이러면은 1년 입대한 지 1년이 지났으면은 사실 이제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좀 군대 안에서의 소사이어티에서는 어찌 뭐 어른이 된 거죠. 배우는 것보다 가르쳐주는 게 더 많은 시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남을 했다고 표현을 하죠. 이제 어른이 됐다. 어른이 됐다. 이제 아이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좀 애틋한 감정이 생기거든요. 아, 나도 작년에 딱 이런 모습이었는데 작년에 나도 저렇게 막 첫 훈련하면서 힘들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들 군번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보면 이제 예종 씨는 제 손자 군번인 거죠. 네. 난 이번 에피소드는 네, 다시 한번 이제 듣고 계신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조금 그런 이제 너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에피소드는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이제 이전에 예종 씨가 보내줬던 이제 군대 관련된 질문들을 제가 한번 대답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질문 중에 어떤 게 가장 궁금했던 게 어떤 거였어요? 저는 일단 그 약간 실수? 그러니까 이제 할 만한 실수나 이제 본인 해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했던 실수들. 왜냐면 솔직히 이제 실수하면서 배우지만 꼭 본인이 실수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 실수한 거 보고 배울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약간 그런 거. 혹시 죄송해요. 이 부자연스러움을 떨칠 수가 없는데 혹시 다나카가 뭔지 알아요? 말 끝날 때 다나카로 끝내야 되는 거. 혹시 다나카가 왜 다나카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건 몰라요. 헷갈려 하시면 이제 다는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있고 까는 이제 질문할 때 뭐뭐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나는 좀 헷갈리잖아요. 나 알겠나? 뭐 이런 건가? 하는데 다나카가 사실 다나까가 아니라 다나까인 거예요. 다 아니면 까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요즘은 뭐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다나카가 제일 쉬운 예니까 그걸로 들게요. 군대 바깥에서는 요로 끝나는 대화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뭐 하세요? 그랬군요 이런 식인데 자꾸 요제차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있어요. 관등성명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거 아니야? 계급이랑 이름하고.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요? 네네네. 관등 네. 그쵸. 들리는 그대로 관등성명인데 자신의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저를 부르면은 네? 이게 아니라 이병엄지호?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실수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높은 사람이 야 이랬는데 네? 이러면은 그런 실수를 훈련소에서 되게 많이 해요. 훈련소는 아마 비슷할 테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야 너 일로 와봐 이랬는데 냉? 이러면서 가면은 조금 혼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아니면은 뭐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뭐 이거 먹을 사람 이렇게 뭐 나눠주는데 너 이거 가질 사람 했는데 저요 이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저요 이랬는데
그때 저희 훈련소에 있을 때도 간식이 남아가지고 야 혹시 이거 남았는데 먹고 싶은 사람 있냐 이랬는데 애들이 저요 이런 거예요. 훈련소 조교 하시는 분이 이제 야 새끼들아 여기 사회야 이러면서 다 낚아야지 이러니까 애들이 접니다 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그러시면 안 되고 그래서 더 혼났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고 관등성명을 하시면 돼요. 아 그냥 그럼 모든 상황에서 불려졌다 하면 그냥 관등성명 바로 네네. 불려졌을 때나 좀 이제 아니면 부르는 거 말고도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톡톡하면은 본인보다 높은 사람이면은 이제 그렇게 관등성명을 하는 방식으로 군대에선 소통을 해요. 네. 실수를 하지 않는 게 큰 목표인가요? 약간 성격이 이제 뭐라 해야 될까 효율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제 뭔가 그리고 또 약간 계획을 좋아하는데 이제 실수라는 거는 계획과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에너지 소모도 크고 해서 그냥 계획대로 실수 없이 잘 갔다 오는 거. 네. 물론 뭐 큰 계획은 없지만 실수 안 하는 게 계획이죠. 그렇죠. 그 누구도 실수를 계획하지는 않죠. 계획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1년 반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고 해도 긴 시간이잖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하는데 아니에요. 짧아도 길어. 무조건 길어요. 네. 짧다고 해도 길어요. 누가 뭐라 해도 긴 시간이에요. 지금 단축 더 됐지만 길어요. 그 시간 동안 많은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예종 씨도 계획이 있나요? 네. 저는 일단 제가 소개할 때 말한 것처럼 이제 점호학번이어서 이제 제가 9월에 입학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과 특성상 이제 수업들이 1년 단위여가지고 제가 이번에 2학년 2학기를 마쳤는데 수업은 2학년 1학기까지만 들었어가지고 이제 2학년 2학기를 들어야죠. 다음에 복학을 하면. 근데 복학이 1학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1학기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그럼 안 맞아서 그 2학년 2학기 전공이 이제 3개가 있거든요. 필수가. 그래서 그거를 군대에서 미리 공부를 해와서 그냥 바로 3학년으로 복학을 할 계획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1년 반 동안 이제 전공 3개 공부를 해오는 것이 계획이죠. 뭐 그거 말고는 약간 운동 열심히 해서 못 만드는 거. 운동 열심히 해서 못 만드는 거 네. 중요하죠. 운동 요즘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시험 기간 전에는 열심히 하다가 네네. 시험 기간에는 열심히 안 하다가 네네. 지금은 다시 시작은 했는데 사람들 만나느라 이제 약간 하루 걸러 하루 정도 하고 있어요. 입대를 앞두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체력 기준 같은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예종 씨는 워낙 잘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은 확실히 좀 덜 할 것 같아요. 네, 뭐 원래 운동을 좋아했어가지고 이제 원래는 헬스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 닫혀서 이제 홈트로 바꿨는데 맞아요. 홈트로 하니까 확실히 이런 뭐 팔굽혀기나 윗몸 일으키기 지금 달리긴 못하고 있긴 한데 그런 그 두 개는 확실히 자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제가 좀 조언을 해드리는 입장이었는데 사실 운동 부분에 있어서는 예종 씨가 더 좋은 조언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가서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체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더 뮤지엄 군인분들이 되게 많이 듣는 거 아세요? 그러겠네요. 정말 열심히 들으시는데 이제 예종 씨야 잘하고 계시지만 좀 아직 기준을 찾아봤는데 본인이 좀 아직 미달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입대 전까지 좀 운동을 하고 싶은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헬스장도 닫혀 있고 홈트하기에 막막하고 이런 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줄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일단 이제 운동이라는 게 힘들어하는 게 이제 꾸준히 못하기 때문에 이제 뭐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가장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꾸준히만 하면은 아무리 조금 했더라 해도 이제 그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러니까 헬스장 등록을 하면은 트레이너들이 첫날 되게 빡세게 시킨대요. 그러면 이제 다음날 몸이 아프고
그래서 이제 운동 그만두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그렇게 안 하면은 몸이 안 아프면 이제 그 운동을 안 한 것 같으니까 아 여기 제대로 안 시켜준다 이런 생각인데 원래는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안 아픈데 이거 운동 한 거 맞나? 라고 느껴도 했으면 한 거예요. 운동은. 했으면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보통 운동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한테 진짜 하루에 자 5분만 해라. 그러니까 5분 아니어도 좋으니까 뭐 2, 3분만 해라. 그러니까 뭐 팔굽혀펴기 10개 하고 윗몸 일으키 10개 하고 스쿼트 10개 그냥 이렇게 끝내라. 대신에 매일 해라.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주일만 해도 늘거든요. 그러니까 10개가 힘들면 뭐 5개만이라도 해라. 그렇게 하면은 일주일 하면은 그 정도는 이제 할 수 있게 돼요. 그 5개는 그냥 쉽게. 그러면 이제 조금 늘리고 그럼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샌가 뭐 한 번에 50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 하되 꾸준히 해라. 그게 가장 네. 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뭔가 하고 싶다 제대로 그러면은 네, 연락을 주시면 제가 네,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2주 남으셨는데 상담을 이런 거 제가 좋아해서 좋아하나요?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씩 구독해서 그쵸, 보는데 그쵸. 저는 운동이 많이 뜹니다. 정말요? 네. 근데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확실히 같이 홈트 했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때. 처음 들은 척했지만 사실 이제 홈트 워낙 좋아하시는 것도 알고 줌 켜고 저희 같이 운동했었거든요. 맞아. 재밌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한 번 하고 말았는데 예종 씨 진짜 운동 잘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헬스장에 자주 붙어 있는 문구가 있잖아요. 운동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헬스장에 오는 것입니다. 이제 어려운 파트는 끝났으니 쉬운 걸 해봅시다. 그렇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게 힘들지 진짜. 가기만 하면 운동은 하게 돼 있는데. 맞아요. 그거를 알고 안 가죠 사람들이. 맞아요. 가면 운동해야 되니까. 근데 가기만 하면은 시간 아까워서라도 해요. 그래서 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 꾸준함이 생명이라는 말이 그렇게 공감이 될 수가 없어요. 운동도 벼락치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동은 그거는 안 하는 것만큼 못 하는 게 맞아요. 한 번 이제 벼락치기로 해버리면 몸 아파서 한 2, 3일은 아무것도 못 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공부 벼락치기보다 나빠요. 이거는 안 좋은 게 아니라 나빠요. 그렇죠. 운동을 더 못하게 하는 원인인 것 같아요. 운동을 하겠다는 마음이 먹으면 처음에 막 의욕이 샘솟잖아요. 빨리 멋진 몸, 날씬한 그렇죠. 다리 네. 갖고 싶고 이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져보려고 무리하고 이러시는데 아니요. 무리하는 건 진짜 안 하는 것만큼 못 하기 때문에 진짜 천천히 조금씩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맞아요. 요거를 이제 예종 씨에게 드리는 약간의 조언으로 조금 승화시켜 보자면 군대 안에서 하는 다른 자기 개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년 6개월을 멀리 보세요. 막 그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의욕이 너무 넘쳐서 아까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랑 마찬가지인 거죠. 마치 에이 군대 어차피 가는 거 나 가서 자격증도 10개 따고 언어도 2개 마스터하고 그리고 여행도 많이 갈 거야. 막 이런 계획을 짜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이제 그 벼락치기 후유증이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됐다 이러면서 현타가 와가지고 자기 개발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어찌 보면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좋게 생각하면 그 기간에 알맞게 한 달에 언어 3개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계신 것 같지만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멀리 보고 꾸준하게 하자. 사실 1년 6개월 동안 뭐 하나만 꾸준하게 해도 진짜 엄청난 변화를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 1년 6개월 중에 하루를 얼마나 빡세게 살았냐보다 조그만 변화라도 1년 6개월 하면 쌓여서 진짜 단어만 하루에 1개씩만 외워도 합치면은 거의 몇백 단어가 넘는 거잖아요. 1개씩만 해도 그렇죠. 하루에. 그만큼 큰 변화가 있으니까 작은 거를 꾸준히가 이제 군 생활을 앞두고 계신 자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계신 미래 장병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조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유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그 질문을 물어본 게 이제 계획하는
하는 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그렇죠. 공부를 충분히 이제 가능한 목표인가 그걸 물어보려고 이제 네, 저 질문을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복무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카투사 한정으로는 다음 2부 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킵해놓죠. 아, 네, 알겠습니다. 킵해놓는데 조금 귀뜸을 드리자면은 카투사는 자유시간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네, 왜 그런지는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유시간 정말 많습니다. 훈련소 일정을 물어보셨네요. 논산훈련소에서 얼마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네. 가면 다 알려주긴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오늘 제가 너무 말이 많은데 듣고 계신 분들 많은 걸 얻어가시길 바라고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소에 대부분 월요일에 입소를 하세요. 제가 알기론 카투사는 다 월요일에 입소인 걸로 알고 있어요. 들어가시면은 들어가서 바로 짐을 푸는 곳이 논산 훈련소가 아니에요. 거기 처음으로 들어가는 곳은 복무 적합도 평가를 하는 곳인데 거기를 가면은 이제 맨 처음 단계인 이제 신검 받으셨죠? 네네. 그걸 한 번 더 해요. 아, 왜냐하면은 이제 물론 신체 검사를 했을 때 그때 적합한 상태였던 걸 확인을 했지만 직전에 이제 복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막 담배나 술을 엄청 많이 마셨을 수도 있고 모르는 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질병 때문에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체 검사가 그때는 신검 받으셨을 때 하루에 했던 거를 이제 좀 긴 기간에 걸쳐서 접종도 받으시고 뭐 신체 수치도 재시고 이제 서류화하는 작업 그리고 이제 군생활 하는 동안 쭉 사용하실 나라사랑 카드를 등록하는 뭐 그런 과정을 거치시게 될 거예요. 그 과정을 끝나고 이제 이 친구는 훈련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라는 판정이 떨어지면은 이제 아마 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런 과정을 거치시고 아마 한 주말로 넘어가기 직전에 한 수목금 사이에 이제 그때부터 실제 5주 동안 지내게 되실 훈련소로 가시게 될 거예요. 거기로 가면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그 과정에서 거기서 떨어지면 군대를 안 가도 되나요? 아니죠. 다시 와야 돼요. 거기서 면제로 바뀌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지금 이 상태로는 입대를 못하니까 건강관리를 해서 다시 돌아오세요 라거나 이런 판정이 대부분 내려져요. 그 훈련 입영 통지서에 보면은 현금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안 읽어보셨나요? 안 봤죠. 네네. 읽어보시면 현금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 하면은 안에서 쓸 일이 없거든요. 나중에 사실 다 다시 가져가요. 왜 가져오라고 하냐면은 들어갈 때 맨몸으로 들어가잖아요. 핸드폰도 지갑도 없이.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복무 비적합 판정을 받고 나오게 되면은 공중전화라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택시라도 부르거나 그래야 돼서 비상금으로 10,000원을 혹시 몰라서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소 5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5주가 말 그대로 5주는 아니에요. 7, 5, 45해서 45일이 아니라 조금 더 많아요. 50일 정도. 왜냐하면 이 첫 주가 주차로 안 들어가요. 이게 1주차가 아니에요. 네, 거기서 그 과정을 거치고 이제 옷 같은 거 받으시고 보급품 받고 이제 간단한 기본 예절 배우고 이러면서 주말을 보내고 나서 새로 밝는 월요일 아침부터가 1주차 시작인 거예요. 그럼 그냥 6주네요. 그럼. 그렇죠. 그렇게 5주라고 말하는 건 이제 5주간의 훈련. 훈련에 안 들어간 거죠. 첫 번째 파트는 훈련을 받아도 되는지 검사를 한 거니까.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시면은 여기 달력이 있네요. 그러면은 7월 20일에 들어가는 거니까 저렇게 가서 25일, 26일 지나서 27일부터 훈련을 시작하시는 거죠. 저 때부터 5주를 세시면 돼요. 그리고 수료식이 거기에서 딱 5주 지난 수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모르셔도 되고 알면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입대 당일에
그 훈련소에 가서 이제 논사훈련소 가면 이제 같이 입대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 상대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홍보하시는 분들이 다 나눠줘요. 이렇게 팜플렛 같은 거를 막 아드님의 뭐 네. 저녁 뭐 수료식은 이때입니다. 이때 올 때 뭐 펜션 예약하세요. 뭐 아니면 네, 이때, 그거는 이때. 그 들어서 알고 있나요? 그 형이 작년에 입대를 해가지고 그때 똑같이 받았어가지고. 네, 거기 다 적혀져 있어요. 막 수료가 언제고 막 어디로 옮겨. 친절하죠. 그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때에 작성한 번호나 아니면은 뭐 주소로 이제 더 자세한 정보가 오게 되죠. 이제 훈련병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고 뭐 어떤 상태이고 이런 뭐 인터넷 편지는 여기로 보내시면 되고 이런 정보들이 핸드폰이랑 이메일을 통해서 이메일이 아니죠. 우편을 통해서 날아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2부에 설명드릴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이제 수요일에 수료를 하고 이제 그때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되기 전에 이제 카투사 훈련소로 옮겨가게 돼요. 수료식을 하고 부모님을 만나고 다시 들어와서 조금 쉬다가 버스 타고 이제 평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하면은 이제 카투사 훈련소에서 이제 새로운 예절을 배우고 새로운. 근데 좀 시간이 비지 않나요? 수요일부터 월요일이면?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옮겨가는 게 아마 금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금요일에 옮겨서 그때부터 이제 그때는 이제 주말이지만 주말이니까 수업을 듣거나 정규적인 훈련 과정을 거치지는 않는데 이제 그때 기본 예절 뭐 거기 숙소 사용법 뭐 음식 예절 그리고 옷 보급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이제 그 주말을 기간 동안 하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다 준비가 된 상태로 훈련 시작. 약간 논산이랑 비슷한 거죠. 네. 어떤가요? 좀 도움이 된 것 같나요? 네, 뭐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네, 그죠. 사실 다 기억나지는 않으실 것 같지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돼요. 운동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플랭크 할 때도 시간 안 정해놓고 막 막무가내로 무작정 하면은 몇 분 못 하는데 시간 남아있는 거 정해놓고 하면은 1초만 더, 그렇죠. 10초만 더 이러면은 더 오래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앞으로의 과정이 좀 험난할 수 있지만 며칠 남았다. 이거 다음에 이거 하면은 끝이야 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버티기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예정 씨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부 순서는 이 정도로 뭐 제가 너무 많이 말을 한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카투사랑 관련되지 않은 전체적인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잠깐 쉬는 시간 가진 후에 2부에 카투사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오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순서에서 저희가 카투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군대 얘기를 해봤으니까 디테일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카투사에 대한 이야기를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거는 카투사 넣었을 때의 심정이랑 붙었을 때의 소감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넣었을 때가 제가 작년에 넣었는데 작년에 이게 카투사 그 뽑는 수가 줄었거든요. 맞아요. 몇백 명 줄고 또 1월 달에 안 뽑아가지고 이게 1월 달에 지원하려 했던 사람들 다 2월 달에 지원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월 달 그 비율이 20 몇 대 1? 맞아요. 이 정도였고 이제 제가 경쟁률이 7월에 했는데 7월도 한 16대 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와. 네. 근데 됐습니다. 네. 그렇고 그래서 솔직히 이제 지원할 때는 딱히 이건 그냥 일단 그냥
해보는 거고 안 되면 안 돼도 이제 저는 원래 한 그쯤에 가려 했기 때문에 안 되면 이제 그 페북에 뜨거든요. 그 이때 자리가 비었다 해서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 해서 그냥 육군으로 가려 했어요. 그 7월 종강하자마자 바로.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게 그날 그 목요일 날 경과 떴거든요. 왜냐면 목요일 날 제가 1교시 바포라가 있고 네. 그리고 그 스페인어 시험이 2주가 미뤄져가지고 중간 시험이 그날 스페인어 시험을 봐야 됐어요. 제가. 아, 몇 시예요? 근데 그게 한 5시에 나오나 결과가? 근데 4시부터 6시가 시험이었나? 아, 맞아요. 그래. 오후 그러니까 늦은 오후예요. 네, 그래가지고 딱 그 시험 도중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바포라 그러니까 운동하고 오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진짜 겁나 피곤하고 결과 나오니까 그러니까 공부는 안 되고 시험장 딱 들어갔는데 시험은 좀 못 봤어요. 솔직히 좀 망했는데 그냥 나오고 이제 망했다. 그래서 딱 카톡 보는데 겁나 많이 와 있죠. 그쵸, 맞아요. 붙었냐, 결과 나왔냐, 어떻게 됐냐 해서 그냥 다 넘기고 근데 병무청에서 하나 딱 와 있는 거예요. 와.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됐나 해서 딱 눌러보니까 쭉 이제 나온 거예요. 축하합니다, 이제 붙었습니다. 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엄마한테 전화하고 이제 한 명씩 답장하는 거죠. 됐다, 붙었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실감이 나더라고요. 내가 붙었구나. 그래서 근데 이제 친구들은 떨어졌죠. 대부분이 안에. 그래가지고 근데 네, 다들 축하해 줬어요. 이제 잘 됐다. 네. 입대 일자가 정해져 있었던 거잖아요. 카투사들은 입대 일자가 딱 정해져서 나오잖아요. 7월 20일에 오시면 됩니다. 네. 7개월 동안 그 날짜가 머리에 박혀 있었나요? 계속?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일단 겨울방학 때 뭐였지? 겨울방학 때는 이제 신앙OT 가 이제 계획돼 있었는데 이제 안 되긴 해서 좀 바빴고 신앙OT 끝나고 저 이제 부모님 아직 인도에 계셔서 인도 갔다 온 다음에도 거의 바로 개강하고 바로는 아니죠. 좀 이따 개강하고 이제 개강하고 나서는 힘든 학기였고 네, 그래서 거의 생각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방금 시계에서 삑삑 소리. 네, 맞아요. 맞죠. 전자시계를 미리 차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습관이 안 들어가지고 지금 차고 다녀도 시간 볼 때 핸드폰을 꺼내거든요. 네. 이제 빈 허벅지를 많이 만지시게 될 거예요. 습관이 어디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똑같은 분들이 오는 거니까 훈련소 가시면은 한 동시에 한 30번씩 울려요. 한 5시 언저리 이제 정각 언저리 되면은 막 삑삑 다 소리가 달려. 막 삑 두두두 띠띠띠띠 이러면서 다 또 시간차가 있으니까 정말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아무튼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무튼 저 때도 경쟁률이 정말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높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렇죠. 축소되고 있어서 저는 붙었을 때 진짜 가기 직전까지 실감이 안 나서 머리가 군대 가는 날짜 머리 계속 박혀 있어요. 7월 16일이.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달고 살았으니까 그 날짜를 군생활 내내 또 달고 있으니까 언제 입대했는지를 그래서 절대 까먹지 못하는 날짜가 될 것 같아요. 그 20대 운을 다 썼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한 번도 제 인생에서 한 10대 1보다 넘는 10대 1을 넘는 그런 경쟁률을 뚫은 적이 없던 것 같거든요. 저는. 저도 애당초 약간 그런 거를 도박을 좀 안 좋아해서 그쵸. 한 적은 없지만 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맞는 정확한 비율은 아니지만 제가 연세대학교 면접 봤을 때 경쟁률이 그건 순수 운은 아니지만 그때 4.2대 1인가 그랬을 거예요. 카투사 비율 그게 경쟁률이 더 높았던 거죠. 정말 낮은 확률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라는 타이틀이 붙는 거고 여기서 잠깐 카투사 준비하는 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은 넣으시고 다른 것도 같이 준비하세요. 네. 그쵸? 그래야죠. 맞아요. 난 될 거야 라는 자신감을 아니에요? 아니 물론 저도 이제 될 거야라는 생각 안 했죠. 근데 다른 걸 준비하진 않았지만 네네네. 돼서 다행이지 안 됐으면 지금 제가 이러고 있지 않았겠죠. 그쵸. 다른 것도 막 이제 육군 그것도 따로 준비하셨다고 했었잖아요. 막 그냥 클릭해서 갈 네, 그러려 했죠. 플랜 B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공백이 있잖아요. 9월부터 11월까지 있고, 근데 11월까지 카투사 떨어지면은 다른 거 시작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냥 한 아까 몇 대 몇이라고 했죠? 20대 1이라고 했나요? 그게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20대 1. 그러면은 그걸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 95%의 확률로 그냥 2달을 늦게 군대 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입대가 2달 늦어지면 전역도 2달 늦어진다.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는 조언은 같이 플랜 B를 만드세요. 카투사는. 그러면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개인적일 수도 있지만 입대를 앞두고 좀 두려운 게 있나요? 두려운 건 뭐가 두려울까? 그러니까 약간 안 맞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모르는 사람들과 이제 같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이제 그 환경에 이제 중요한 게 누구랑 같이 있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은 되게 이제 좋은데, 이제 불편한 사람을 있고 이제 다른 시설들이 아무리 좋다 해도 이제 같이 있는 사람이 편하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같이 있게 될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잘 맞는지, 그러니까 잘 안 맞을지가 걱정이죠. 인간관계가 걱정이 그렇죠. 되는 거군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군대가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억지로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맺는 그런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제일 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다들 막 어디로 자대 배치 받고 싶냐는 질문을 할 때 서울에서 가까운 곳 아니면 뭐 일이 편한 곳 이런 곳이 아니라 사람 좋은 곳이 최고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거는 근데 사실 군대뿐만 아니라 어딜 가든지 그렇죠. 네, 사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또 반대로 사실 군대를 앞둔 남성분들의 심경이 너무 그렇게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와중에도 좀 기대되는 거나 요것 정도는 긍정적으로 본다 하는 점들이 있나요?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말했다시피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몸을 만들고 오는 거. 그걸 기대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학기 중에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쵸. 운동은 좀 뒷전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훈련도 하고 해야 되니까 체력 관리도 해야 되고 해서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 운동은 이건 장담 드릴 수 있는데, 운동도 하지 뭐 이게 아니라 나 운동을 할 거야 라는 그런 의지만 있으시면은 못 만드는 거는 대한민국의 카투사보다 못 만들기 좋은 데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정말 많은 기준들이 운동하기 좋게 꾸려져 있어요. 일단은 자유시간이 아까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로는 헬스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사실 아시잖아요. 이제 좀 미국 기준으로 서양 분들이 이제 동양보다 더 무게 드는 이런 헬스에 어찌보면 웨이트리프팅에 관심이 많고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 헬스장보다 스케일이 훨씬 더 커요. 한국에 있는 미군 부대 안에 있는 헬스장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제일 큰 헬스장인가? 그런 타이틀이 있어요. 그 정도로 커서 길이 있는데 길 양쪽으로 커다란 빌딩이 2개가 있고 사이가 다리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게 다 헬스장이에요. 건물 2개나 다리가. 네, 그 안에 헬스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다 헬스장이에요. 헬스장 전용 주차장이 있고 그 정도예요. 감이 오시죠? 러닝머신이 그냥 러닝머신을 붙여서 운동장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러닝머신이 많고요. 기구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기구들이 많고요. 아령들도 한국은 많이 해봤자 진짜 막 100 넘어가는 아령이 많이 없잖아요. 파운드. 진짜 200까지 막 웬만한 여성분 몸무게보다 많이 나가는 아령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 김밥같이 생겼어요. 아니 200파운드면 몇 킬로죠? 200파운드 한 100킬로. 네. 한 70, 80까지도 본 것 같아요. 키로로 따지면 70, 80킬로까지도 되는 그런 아령들을 봤어요.
왜 존재하지 싶은 근데 그걸 또 드는 분들도 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운동을 하면 먹어야 되는 프로틴도 네. 굉장히 저렴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좋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완벽해요.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시면은 학기 중에 하셨던 것보다 한 2배는 빨리 몸이 불 거예요. 그거는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뭐뭐한 것 시리즈 중에 하나가 좀 그러면은 그리울 것 같은 것. 좀 그립다.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면은 많은 것들을 끊어야 되잖아요. 뭐 이제 담배 피는 분들은 담배도 끊어야 되고 안 피시지만 네. 이제 뭐 탄산음료 같은 것도 제한돼. 음식 자체가 제한되죠. 노래도 못 듣고 사람들도 못 보고 굉장히 제한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그리울 것 같은 게 있나요? 제일 그리울 것 같은 거는 아마 근데 그러니까 일단 핸드폰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소 끝나면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약간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이제 그거는 하고 싶으면 전화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음. 일단 그거를 제외하면 제가 약간 보드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아. 노는 그러니까 이제 예 그냥 다 같이 모여가지고 카드나 네네. 보드 게임 하면서 노는 거 네네. 그거 훈련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면은 이것도 돼요? 보드 게임을 사서 들고 와서 방에서 하시면 돼요. 근데 혼자잖아요. 이제 친구들 불러서 하면 되죠. 그러니까 뭐 밖에 있는 군인 아닌 친구들 말고 군인과 같이 미군 친구가 생기게 되면은 미군 친구를 불러도 되고요. 예종 씨의 인싸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제 인성 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충분히 가능. 충분히 가능. 그러면 저 많이 했어요, 사실. 카탄 이런 거. 그럼 딱히 그리울 게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아유, 저는 사실 훈련소 기준으로 말하면 좀 많긴 한데 카투사의 군 생활에서는 사실 그리울 만한 게 많이 없긴 하죠. 다 있거든요. 더 풍족해요, 사실. 네. 보드 게임도 하실 수 있고 사실 그리고 훈련소 안에서도 보드 게임은 하실 수 있어요. 훈련소 안에서요? 만들어서 하면 돼요. 아, 안 되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놀이를 만들어서 하는 행위가 훈련소 안에서 금지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는 하는데 막 체스 같은 것도 잘라서 만들고 막 트럼프 카드 잘라서 수첩 그려서 잘라서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네요.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네. 그것도 한번 갔다 오시고 말씀해 주세요.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놀았는지. 네. 좀 기대가 되네요. 보드 게임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사실 카투사가 어떻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꿀이다. 좋지. 운 좋네. 하늘의 선택을 받았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막 삶이 어떻길래 왜 카투사가 좋다는 거지? 카투사가 왜 좋아?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좀 체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카투사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혹시 카투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선입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제 카투사 제일 부러워하는 것 중 하나가 주말에 나올 수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주중에도 나올 수는 있는데 어차피 저녁에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귀찮아서 안 나오는 거지라고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자기 할 일만 다 끝내면 일단 나올 수는 있다는 거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카투사 가면 이제 나오는 음식이 음식 좋다라고 하는데 뭐 랍스타가 나온다는 얘기는 들어봤고 또 뭐 베이컨이 맛있다 뭐 이런 거. 네. 근데 둘 다 제가 딱히 그렇게 썩 좋아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별로 기대는 안 되고 그거 말고는 뭐 방을 혼자 쓰는 네 혼자 쓴다 1인실 네 거기까지 되게 많이 알고 계시네요 사실 주변에 카투사가 많아서 카투사가 사실 모르는 척 했지만 제가 말해준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건 이제 외출 외박. 외출 외박은 사실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외출 외박이 가능합니다.
이제 요즘 육군들도 많이 허용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자주 주말에 일단 금요일 오후에 아니면 혹시 금요일이나 월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좀 그거보다 더 길게 나가서 있고 싶은 곳은 아니지만 이제 지정된 곳 본인 집에서 있다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것만 해도 정말 사실 엄청난 어드밴티지죠. 왜냐하면은 공군 같은 경우에는 3박 4일 휴가를 나가기 위해서 이제 한 달 반 동안 휴가를 모으고 이런 게 많은데 그래서 사인을 이제 본인의 상관이 해줘야 돼요. 상관의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정말 특이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이제 허락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권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외출에 대해서도 외박은 이제 주말에 나가는 거고 외출은 그날 일과가 끝났을 때 주말이 아니어도 평일에 나갈 수 있냐인데 요거는 세모. 저는 군 생활하면서 거의 외출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과가 5시에 끝난다고 치면은 사실 나갔다 오면 2시간이 걸리니까 사실 밖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물건 사오는 거, 급한 거 아니면은 사실 외출은 평택으로 가면 특히 안 하시게 되실 거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외출은 많이 하지 않는다. 네네. 그렇게 엄청난 특권까지는 아니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음식 팩트입니다. 음식 팩트예요. 정말 잘 나오고 뷔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배급을 받는 게 아니니까 본인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남겨도 상관없고 원하는 것만 담아와도 되고 이런 게 좀 좋아요. 이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싸서 방에 들어가도 돼요. 그게 좀 큰 장점이에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굳이라고 하시는데 뭐 음료수 같은 거를 받아서 방에서 마셔도 되고 커피나 레몬수, 탄산수 같은 거 가져가도 되고 그냥 감자튀김이나 감자칩 같은 거 그냥 방에 가져가서 먹을 수 있어요. 오케이. 아침이 진짜 맛있어요. 아침이 호텔급으로 나와요. 그리고 아침은 웬만하면 드시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어나야 되니까. 네, 그렇죠. 일과 시작 직전에 먹고 출근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1인실 세모. 요거는 카투사마다 달라요. 보장해주는 건 아니에요. 1인실. 근데 대부분이 1인실을 많이 사용을 하고 덕분에 좀 이제 자기 개발이 편하죠. 예를 들어서 뭐 기타를 친다거나 악기 같은 거는 룸메이트가 있으면 좀 연습하기 곤란하잖아요. 근데 이제 1인실이니까 그런 자기 개발의 범위가 넓어지죠. 그 장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은 거기까지가 카투사 선입견 팩트 체크였고요. 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7월에 그걸 넣으셨잖아요. 저도 7월이고 왜 7월로 넣었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거를 그게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했다시피 이제 그 점호학번이어가지고 이제 제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나서 바로 이제 군대를 언제 갈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아직 이제 18개월이 아니긴 했는데 그래도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약간 종강하자마자 가면은 이제 칼복하기 가능하겠다 해서 이제 1학년을 마치고 바로 갔다 오면은 2학년부터는 이제 전공을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수업을 순서대로 들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가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떨어질 위험 없는 게 동반 입대가 있어가지고 친구랑 같이 동반 입대를 했어요. 신청을 했죠. 근데 이제 동반 입대는 1지망, 2지망 하고 이제 3지망이 이제 무작위로 갈 거냐 이거 2개 안 돼도 해서 그걸로 간다고 했죠. 근데 이제 3, 4단 백골부대가 걸려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진다 겨울에. 제가 이제 인도에서 왔으니까 영상 4, 50까지는 살아봤지 영하 20은 영하 20은 살 수 있냐 해서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약간 재외국민 전형 비슷한 건데 외국에서 5년 이상 산 사람은 그 군대 신청을 할 때 원하는 날짜 반영을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듣고 계신 재외국민 분들은 네, 그거 알아보시고 뭔가 자기 날짜를 맞추고 싶다면 그걸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그래도
1년 넘게 있었으니까 이게 되나 안 되나 몰라가지고 신청 일단 해봤어요. 네. 네,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6월에 신청한다. 그러면은 12월까지밖에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년 거 신청을 못 해요. 근데 그래서 최대한 늦게 해봤죠 일단.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문의를 해봤죠. 이거 취소해도 다시 되는 거냐? 되긴 한데요. 근데 6개월이 지나야 된대요. 취소 날짜.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못 가기 때문에 일단 취소하자 해서 취소를 했어요. 그러고 한 게 카투사예요. 그래서 이제 카투사 하고 이것도 안 되면 그냥 육군으로 가자였는데 좀 막막했죠. 왜냐면은 이거 안 되면 진짜 그 무작위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선착순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만약 안 되면 답이 없다 였는데 이제 다행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됐고 7월은 이제 그때 약간 물어봤어요. 카투사 간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언제가 좋냐 했을 때 이제 그 예찬이 형도 이제 본인이 7월에 갔는데 7월이 좋다 해서, 왜냐면 7월 또 칼복학도 가능하고 그쵸. 또 이제 여름에 가는 게 겨울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들어가지고 이제 네, 그런 이유로 7월에 했죠. 네. 저랑 비슷해요. 아. 저랑 비슷한데 사실 저는 막 7월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해줄 선배는 없었거든요. 7월을 넣었던 이유가 그냥 학기 끝나고 시간 너무 붕 뜨면은 너무 혼란만 가중될 것 같아서 막 직후에 가는 건 아니더라도 조금 학기가 끝나고 바로 가자. 약간의 여유 시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6월에 학기가 끝나니까 자동으로 7월에 가는 결정을 했는데 사실 저는 9월로 바꿨어요. 원래. 왜냐하면은 주변에서 근데 7월 진짜 덥다. 이번 여름 정말 덥다더라. 뭐 매번 그렇지만 그래서 정말 더웠어요. 근데 정말 더워서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9월로 바꿔라. 그러면 뭐 할복학도 되고 시간도 여유도 있고 이러지 않느냐 얘기를 들어서 9월 바꿨는데 적용이 안 된 거예요. 몰랐어요 저도. 합격하고 나서 날짜 보고 알았어요. 합격하는 동안 얘들아 한 시간 동안 얘들아 나 9월에 군대 간다 이랬는데 7월이더라고요.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나 7월이야. 9월 아니었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7월에 간 게 정말 축복이었던 게 왠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7월에 군 생활을 하실 제 손자니까 간단하게, 너무 길어지면은 또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투사는 여름보다 겨울을 많이 보내는 게 유리한데 여름에 가면은 겨울을 2번 하잖아요. 1년 반이니까. 그게 왜 좋냐 하면은 겨울에 있는 휴일들을 합친 게 다른 계절에 있는 휴일을 합친 것보다 한 몇 배는 많아요. 11월, 12월, 1월 틀어서는 일을 거의 안 하실 거예요. 별명이 있거든요. 미군대 사이에서 12월은 미국이 잠자는 달, 1년에 일요일 이런 식으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그냥 주말이라고 하루하루가 주말이라고 생각하죠. 약간 과장해서 그런 식이라서 그때는 군생활 정말 빨리 가요. 그냥 맘 편하게 자기 개발 집중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7월이 좋고요. 두 번째로는 훈련이 조금 더 쉬워져요. 여름에는 이제 여름 훈련소가 가만히 있기만 해도 너무 덥기 때문에 훈련하면 애들한테 큰일 날까봐 조금 휴식 여건을 많이 보장을 해줘요. 그 두 가지 때문에 7월이 조금 많이 선호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7월이 훈련소가 딱 끝나면은 카투사들은 처음으로 외박 나가는 날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되게 길게 나갈 수 있어요. 첫 외박을. 첫 외박이 아마 추석에 맞춰서 있어서 추석을 웬만하면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8주 동안 친구들 부모님들 못 보고 나가서 오랫동안 이제 그리고 추석이니까 또 친척들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기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7월을 좋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미필인데 카투사 아직 안 떨어지신 여러분들은 7월 추천 사실 추천이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다 지금 이제 경쟁률이 높아서. 근데 7월로 넣어보시면 이제 제 증손주 군번이 될 수도 있는 기회를 한번
겟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또 녹음 2부도 이제 시간도 많이 됐고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서 대충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네, 또 이제 그럼 시즌 2가 됐지만 아직도 바뀌지 않은 필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일단 처음엔 좀 긴장을 많이 했고요. 네네. 일단 처음부터 약간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었고 네. 그러고 근데 전 일단 유익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아무것도 몰랐는데 일단 이렇게 많은 지식, 정보 알아가고 해서 물론 이제 실제로 가봐야 알겠지만 네네. 아무튼 그래도 미리 알고 갈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에피소드를 사실은 제가 조금 더 이제 시즌 1 끝나고 더 쉬는 김에 더 쉬려고 했는데 사실 어느 정도는 이제 예종 씨랑 에피소드를 녹음해서 군대 가시기 전에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커서 약간 복귀를 땡긴 것도 살짝 눈치 드리는 거 약간 감사합니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또 이 에피소드가 올라가는 날이 아마 이제 더 뮤지엄 팟캐스트는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가 되니까 아마 입대하시기 직전 금요일인 17일에 업로드가 될 텐데 제가 이제 예종 씨에 관련된 이때 이게 올라갔을 때쯤이면 이제 정말 한 4일밖에 안 남아서 본격적으로 입대 관련된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제가 더보기 링크에 뭐 인편 쓸 수 있는 링크라던가 아니면은 또 뭐 편지 쓸 수 있는 아니면은 예종 씨한테 연락하고 싶은 연락처 제가 남겨드릴 테니까 군대 가는 예종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8주 동안 소식 듣기 이제 8주 동안 소식이나 목소리 듣기 힘들 텐데 이제 예종이 8주 동안 보고 싶으시면은 이 팟캐스트 제가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예종이 목소리가 충분하게 담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끔 예종이 보고 싶으시면은 팟캐스트 들으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를 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마 이때 직전에 팟캐스트 녹음도 했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다시 찾아오실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전역한 본인에게 그냥 말하듯이 하셔도 되고요. 뭐 이런 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뤘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네.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네. 1년 반 동안 되게 수고 많았고 이제 군대에서 이제 뭐 계획하고 했던 것들을 다 이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뤘으면 진짜 칭찬하고 만약 못했어도 이제 괜찮고 앞으로 이제 남은 제 대학 생활 이제 열심히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아직 입대도 안 했는데 예종 씨 전역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예종 씨의 전역을 축하하면서 네 이번 에피소드 또 바쁜 와중에도 참가해주신 예종 씨한테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입대 딱 2주 남으셨다고 했는데 그 2주 동안 아쉬울 거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음식 드시고 많은 노래 들으시고 가면 노래가 되게 그립거든요. 그런 풍족한 2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다사다난했던 더 뮤지엄 팟캐스트 시즌 2 에피소드 1은 여기까지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그리고 라이브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뮤지엄 팟캐스트는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소리가 나고 있어. 그럼 이어폰 하나 더? 무음 모드가 있나? 내 거는 이어폰이 안 들어가. 근데 평소에 이렇게 멀리 있어서 그랬나? 그치, 여기 소리가 지금 이렇게 촉탁촉탁 나잖아. 쉽지 않네. 잠시만요. 근데 내가 지금 2개로 하고 있어서 2개가 다 나와. 네. 이거 됐어. 소리 안 나오지? 소리 안 나온다. 아닌데? 응? 어디선가 나오고 있어, 소리가. 내 거에서 나온 거야? 이건가? 이어폰을 에어팟을 연결했는데 나온다고? 방송을 하고 있어서 그런가? 라이브 하면은 근데 에어팟에도 마이크가 있지 않나? 애플